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뭐 실시간으로 잘 보셨죠? 네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뭐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모든 부분들이 아마 그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년치의 사실 방향성이거든요. 예. 또 앞으로의 또 방향성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거를 이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 예. 일단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는 대담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민생 회복의 해다라고 이제는 카피를 좀 잡을 수 있겠는데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생이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이제 네. 고물가 상태로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질 소득이 오히려 3만 원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 물가는 이제는 물가가 높다 보니까 내가 명목 임금이 높아져도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은 오히려 이제 더 물가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덜 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생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민생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이제 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보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3대 개혁 방안이 있죠. 지금 네. 이제 현 정부가 갖고 나왔던 뭐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연금 이런 3대 개혁 방안을 이제는 들고선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도 뭐 경사노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합격점을 주기에도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탄력 있는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동 인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는 과제로 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격도 이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둘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어느 정부가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3대 다 개혁 안 돼요. 네. 뭐 지난 정부가 잘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 이게 표심이 갈려 있다 보니까 예. 특히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를 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연금 개혁도 사실 하고 지금 이제 모수 개혁이라든지 숫자를 건드리는 거죠. 네. 구조 개혁은 틀을 완전히 바꿔드리는 건데. 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거든요. 저는. 예.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봤을 때 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충분히 방향성은 좀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별로 제가 세보니까 20개 정도 주제를 네.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뭐 거의 뭐 다 뭐 넓게 보면 다 경제 문제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 문제를 좀 포인트를 찍어 보면 네. 뭐 제가 보기엔 물가 관리 부분하고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 네. 뭐 산업별로는 뭐 중대재해법 이게 네. 좀 겹치긴 하는데 네. 뭐 중국과의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는 눈에 띄던데 일단 경제 이슈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이제 물가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비싼 사과는 미국에 있는 애플사 가장 비싸죠. 그 다음에 비싼 사과가 우리나라 네. 먹는 사과라고 네. 할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생활 물가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신선 과실에 대한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구했는데 윤 대통령의 답변은 그겁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승률이 좀 작아지고 있는 건 맞죠. 네네. 지금 지난 봤을 때 2.8% 물가 상승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2%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축소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체감 맞습니다. 물가가 네, 맞습니다. 이게 생활 물가가 지금 3.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직도 3%대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실생활 정말 민생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과실 물가가요. 신선 과실 물가가 무려 지금 보면 28%입니다. 상승률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선식품 상승률이 14%.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뭐 먹는 거, 뭐 과실, 과일 이런 것들은 아직도 높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 사과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사과가 비싼 이유가 네. 일단은 작황이 안 좋았고요. 올해 작황 안 좋았어요. 예, 너무 안 좋았고 무엇보다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특산품에 네. 그런 거죠. 예, 사과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시즌도 아니고 지금 대체제가 없는 거죠. 예, 작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비싸요. 저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네. 하나당 3,000원씩 주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게요,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비싸다 보니까 네. 물가 관리를 계속 더더욱 챙기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할당 관세입니다. 할당 관세는 뭐냐면 일단 수입을 해야 될 거는 일단 관세를 좀 낮춰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네. 오히려 반대로 또 때로는 이제는 관세를 더 높여서 뭐 거부해야 될 거는 더 거부하는 거. 예. 그래서 할당 관세인데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수입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빠르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도 지금 뭐 경제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죠.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제 개혁, 구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결국에는 규제를 격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투자소득세죠. 그렇죠. 저는 투자소득세 정말 폐지 추진하는 건 잘한다고 보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투자해서 그다음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나오면 20%를 소득세로 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지방소득세 2% 가면 22%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그 누구가 물론 그 소수예요. 사실 뭐 국내 주식 투자해갖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뭐 사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소수일 거지만 그래도 일단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투자소득세가 나오면은 위축이 되죠. 예, 수급 자체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어제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반대 대통령이 네. 그 부분에서 이 주식 시장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네. 이런 이익을 얻어서 갈등, 그 자본가들, 기업인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 귀에 그게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뭐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확실히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윤 대통령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거 대통령보다 주식 시장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주식시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시장과 관련된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파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반응을 빨리 내놨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사실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완화 조건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려줬잖아요 지난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시장에서 원했던 건데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주식시장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과 관련된 규제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는 노력은 저는 이제 눈에 띈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또 눈에 요즘에 최대의 관심사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예, PBR 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전뼈가 된 주식들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을, 거죠. 예. 아니면 퇴출을 해야죠. 예. 사실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상패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너 PBR 1 미만인 기업들 자꾸 이대로 하면은 주가 제고 안 하면은 주주 제고 안 하면은 상패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주주 제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뭐 시장은 요동을 쳤잖아요. 네. PBR 1 미만 기업들 뭐 통신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뭐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에 띄고 근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제는 참 말들이 많죠. 사실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도 처벌법이 저는 조금 너무 섣불렀다고 보거든요. 개인적 네, 생각이지만. 네. 이거 5인 이상 기업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소상공인 분들. 엄청 많죠. 예, 그 50인 미만에서 그거를 더 규제를 해서 5인 이상 다 중대재해법 처벌이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들은요.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부담이죠. 힘들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물론 뭐 CEO가 대표가 뭐 규칙 사유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재판을 가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너무 힘든 힘들지. 거예요. 예, 일단 경찰서 가야죠. 그다음에 법원 가야죠. 그러면은 무죄 시간과 판결 받아도 비용이 다 드니까. 그러면 대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 안 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차라리 그냥 폐업해 버릴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자는 다 어디 갑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유예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런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이제는 국회에서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뭐 꺼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정사항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나 아니면 모든 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국정 방향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시장의 어떤 아젠다가 아마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물가 얘기 부분에서 네.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뭐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네. 과점 체제가 형성되고 아, 이 네네. 얘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뭐 네. 약간 그 공정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물가랑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물가에서 차지하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네.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는 뭐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죠. 지금 올해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대환입니다, 대환. 그러니까 주담대 같은 것도 지금 로로보. 갈아타기 되죠. 갈아타기. 그 다음에 이제는 전세 대출도 이제 갈아타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신용 대출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갈아타기가 됐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올해 이제 3월에 뭐가 남아 있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저금리 대안 대출이 이제 3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미 작년에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규제, 그러니까 더 소상공인 입장에서 더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7% 이상 금리를 이제 5.5%로 낮춰줬어요, 작년에. 예. 근데 이번에는 5%까지 낮춰주거든요. 그럼 다 돼요. 뭐 주담대, 전세 대출, 신용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까지 대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자를 낮춰주겠다는 것이 이제는 현 정부의 방향이고 예. 윤 대통령의 목소리인데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받은 소득에서 네. 일단 비소비 지출을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비소비 지출이 뭐냐? 결국 이자예요. 내가 내는 이자라든지 내가 네. 소비하지 않는 지출이거든요. 그렇죠. 세금이라든지 네. 이거를 낮춰주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고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구매력이 높아지면 소비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정부가 이끌고 있는데 일단 워낙 고물가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쟁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지중해라든지 아니면 오만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는 게 뭐 변수가 좀 없어지는 문제. 그래서 변수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이제 막판에 후반부에 네.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관심 나라 그럼요.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미국과 중국 두 개잖아요. 맞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좀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요소수사 때 이런 언급도 네. 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소수 얘기는 기자가 먼저 꺼냈고요. 네. 사실 그 비유하자면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뭐 그렇게 그런 거? 했는데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요. 일단 얘기가 외교 안보에서 이제 경제 안보로 이제는 화제를 돌리면서 네.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먼저 관계를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에서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뀐다 그러면 뭐 그렇게 부담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의 정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뀐다 해서 정책 스탠드가 그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상원의원들이 사실 6년 차잖아요. 6년 동안 하기 때문에 2선 3선도 한다. 그렇죠. 그러다 계속 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뭐 그렇게 뭐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과의 관계 교역 개선은 일단 자유무역에 대한 틀은 그대로 중국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길도 막혀 있고 증시도 눌려 있고 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년 대담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없으세요? 저는 오히려 저 어린이의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어린이.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는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남고 싶냐 했을 때에 그 어린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목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수치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그 어린이들이 잘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나라, 그게 결국에는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번 대담이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 보기에 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긍정적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해보고 정말로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방향대로만 좀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뭐 3대 개혁 안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적어도 뭐 언급된 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이거 실질적인 실천 방향, 개선 방향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권혁중 평론가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